과목 간 벽을 허물고 개별 과목의 한정된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실패가 용인되지 않도록 교실을 긴장시켜 치열한 내신 경쟁이 격화되고 내신 사교육 기간을 고교 전 학년으로 연장시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더 좋은 또 대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견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놨습니다. 아직 시안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더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대략적인 얼개가 잡힌 것 같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줄기로 언급되는데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 그래서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본다. 이게 첫째고요. 지금 9등급인 내신을 5등급으로 바꾸겠다. 이게 두 번째 줄기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현장 반응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제 발표 이후에. 일단 어제 발표된 대입제도 안에 또 새로운 사교육 유발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원가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나름의 호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이 보이고요. 또 교육계에서는 사실 이번 대입 개편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교육과정에 부합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보죠. 근데 먼저 수능부터 얘기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내신 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 그래픽 준비한 게 있죠. 물론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국어, 수학 다 이제는 선택 과목이라는 걸 없애고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똑같은 시험지를 다 보게 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사회 과학 탐구를 볼까요? 복잡해 보이죠.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편안인데 저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똑같은 시험지를 수험생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이제 그 취지는 이렇게 시험을 봐야 특정 과목에 선택 과목이 쏠리는 거를 막고 또 같은 만점이라도 서로 이제 선택한 과목이 다르면 표준 점수 문제 때문에 점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불공정도 막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교육부의 네네. 취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기존의 사회과학 사탐 과탐에서의 선택 과목 왜곡 현상과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교육부가 발표한 입장들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일단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회과학은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데 국어, 영어, 수학은 선택 과목들이 시험 범위에 다수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과목 선택에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사회는 공통으로 보는데 왜 국영수는 이 선택 과목을 시험 범위에 포함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그게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네네.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 어차피 국영수도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험지를 본다는 거 동일한 아닙니까? 시험지를 보지만 이 새로 바뀌는 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권을 대폭 좀 확대하자라는 측면에 그게 이른바 고교 학점제를 학점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기 대학처럼 때문에. 학점을 따듯이 네네 맞습니다. 과목을 선택해서 듣도록 네네. 하겠다는 그런데 건데.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능의 시험 범위에 선택 과목이 포함되게 되면 그 선택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주로 고르려고 하겠죠. 네네. 학생들은.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른 선택 과목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수능에 반영하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영수도 사실 사과탐처럼 공통 과목을 시험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교육계의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기존 시험 범위하고 비슷하게 일반 선택이 포함되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인 기하와 미적 분투를 심화로 또 본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방금 전 그 심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네네. 이른바 심화 수학인데 네네, 교육부가 저렇게 시험을 똑같이 보면 변별력이 또 안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지 심화 수학이라는 걸 신설하겠다는 걸 네네.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미적분 2라고 하나요? 네네. 그 미적분 2와 기하를 그 심화 수학에 담아가지고 네네. 그거를 또 별도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했는데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교 학점제를 향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네네. 그 심화 수학도 들어야 되고 상위권 대학을 가기 맞습니다. 위해서는 또 대학 입장에서도 심화 수학을 반드시 그 뽑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 항목으로 넣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상위권 예. 대학이라든지 또 이 심화 수학이 미적분 2나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공계의 여러 분야에서 좀 나눠서 필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은 추가로 이 과목들을 응시 조건으로 걸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자연계에 응시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화 수학을 만약에 시험 과목으로 개설하게 된다라면 필수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사실상 선택 과목이 되는 거죠. 네네. 예. 사실상 필수 과목이 돼버리는 아, 거죠. 예, 필수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예, 예. 이제 문제가 기존의 현행 수능에서 수학 시험 범위는 3과목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바뀌면 공통이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가 공통 과목 시험 범위 3과목이고요. 예. 여기에 미적분 2와 기하까지 들어가면 5과목을 시험 보게 되기 때문에 예.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도 사실 이제 의대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반이 모집되고 있는데 이 미적분 2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배워야 된다라고 초등학생들 보고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학습하라는 시그널들이 사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만만치 않은 기하까지 포함해서 필수로 보게 된다라면 사실 대입 준비를 최대한 빨리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사교육계에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까지 있어 보이고요. 예. 또 대학들은 또 이게 또 그 변별력 상위권 학생들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심화 수학을 반영 영역으로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사탐, 과탐, 그 네네.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으로 네네. 재편한 것은 나름 평가해 줄 수 있겠으나 네네. 그 국영수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그 심화 수학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교육 부담이라든가 네네.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네. 심해질 수 있다. 일단은 이제 사과탄 부분들도 예. 교육과정 체계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사탐하고 과탐이 고1 과목이다 보니까 예. 중학생이 선행학습해야 될 과목으로 사교육계에서는 또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여지가 그렇겠죠.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뭐 심화 수학도 그렇고 또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새로운 유형으로 수능에 개설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 내신을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하고 네네. 그 사실상 상대평가로 네네. 이제 네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예, 5등급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렇게 이제 상대평가를 적시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이제 네. 사실상 평가가 되는데 이 내신을 5등급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까? 일단은 이제 고교학점제의 전초전인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고교 학점제는 2025년부터 네네. 실시를 하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목이 대체로 선택 과목들인데 이것을 상대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진로와 적성에 맞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수강생들이 많아서 등급받기가 용이하다거나 상대평가니까. 네, 상대평가니까 또 상위권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적게 듣는 과목. 그래야지 이제 아무래도 학업성 지도에서 상대평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과목 선택이 아니라 역시 대입의 유불리를 따져서 등급받기 좋은 과목으로 쏠리는 그런 상황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지만 고교 학점제는 아무튼 2025년부터 네네. 실시를 한다는 네네. 거고 대학처럼 이제 골라서 수업을 듣는 건데 네네. 고등학생들이. 근데 이번 개편 시한을 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네. 수능을 절대평가로 좀 전환을 하자. 그리고 난이도를 좀 낮추자, 난이도를.
그리고 내신도 말씀하신 대로 그 상대평가에 우려가 있으니까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평가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네네. 이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시도 교육감들의 이런 의견에 동조를 하시는 취지입니까? 네네, 일단은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 입시 차원에서 변별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하게 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가 이런 측면이 보여지는데, 학령 인가가 줄었기 때문에 예. 좀 절대평가로 전환하더라도 이 수능과 고교 내신이 입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신 혹은 수능 하나만으로 변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본다라면 이 두 가지를 좀 통합해서 예. 내신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고 수능을 일정 비율 반영하고, 그래도 좀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변별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새로운 전형 요소를 좀 두지 않고, 좀 우리 그 초저 출산의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경쟁 압력을 풀고, 또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고통 문제도 좀 해결하는 이런 좀 묘수들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그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그래도 변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로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난도를 좀 낮추고 내신도 절대평가로 좀 가자. 네네. 그게 이제 저출산 네네. 사회와 맞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이고, 아마 지금 소장님 말씀도 네네. 비슷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대학별 본고사라든가 논술은 배제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도 추가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도 사실 대학별고사의 경우에는 예. 비율을 감소하고 있는 정책들이 정부 기조이고, 예, 일부 또- 대학은 뭐 논술을 네네, 보고 있긴 네네. 합니다만. 박근혜 예. 정부에서부터 사실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축소 및 폐지하자라는 기조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대학별고사로 새로운 변별을 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이 대학별고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약간 이제 논술형으로 변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교육부가 계획하고 또 인프라를 갖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있습니다. 돌고 돌아 도돌이표 같은 질문인데요. 네네. 대학들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늘 그 변별력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뽑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도 교육감 협의회라든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만약에 제도를 바꾸게 되면 우리가 그 변별력이 없어져서 어떻게 학생을 좀 고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항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프레임을 좀 깨뜨리고 벗어나야 한다라는 취지입니까? 네네. 좀 패러다임 바뀔 필요도 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학들도 사실 최근 한 10년간 고교 대학 연계 대입제도, 대입전형 운영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예. 상당히 좀 패러다임의 전환의 기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함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수능 성적으로 줄 세워서 뽑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미래 교육, 미래 사회, 또 초저 출산에 대한 뭐 극복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철학의 차이, 어떤 시각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죠. 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